자유한국당이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당 몫인 예결위원장을 친박계 김재원 의원이 맡게 됐는데 황영철 의원이 원래 자신이 맡기로 합의가 됐던 자리다라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아주 작심하고 비판을 했는데 이거 입 다문 모습 한번 보십시오. 아주 분기탱천이라고 하죠. 이런 표정을.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황영철 의원이 이렇게 좀 분개한 것은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예결위원장 다음번에 하기로 다 약속이 됐고 의총에서 추인까지 했던 건데 이렇게 경선을 하게 한다면 되겠느냐. 이것은 결국은 측근을 안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마치 그전에 유승민 원내대표 내쫓을 때와 같은 그런 계파 정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칙에 따라서 결정한 조치고 작년에 합의했던 것은 참여한 분들끼리 합의한 거니까 좀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구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 및 보좌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모양이 좋아. 요구하는 이유를 들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라고. 나도 당을 위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당을 위하는 자세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들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공개를 요구하는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양해하세요. 관행을 좀 지켜주세요. 의원님 잘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는 거죠. 1년 전에 후반기 원구성 당시에 제가 맡는 걸로 조율을 거쳐서 의총의 추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그 측근을 예결위원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당이 지금까지 줄곧 지켜왔던 원칙과 민주적 가치들을 훼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저를 향해서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고 곧 의원직을 상실할 것이다. 동료애가 있는 의원은 할 수 없는 매우 저질스럽고 추악한 행위입니다. 나 대표님이 결정을 바꾸신 가장 큰 속 배경이 올바른 리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요. 제대로만 했으면은 이런 잡음 없이 잘 원내 구성이 조율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나경원 대표는 하지 못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대표의 리더십을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황영철 의원이 올바른 리더가 아니라서 이렇게 결정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에 따라 합니다. 원칙에 따라. 당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고요. 우리가 원칙이 있는 공당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제 이런 부분은 작은 어떤 잡음이지만 저희가 큰 원칙이 있고 공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갖춰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나오신 6분 패널은 전 의원도 2분 계시고 현재 당에 몸담고 계신 분도 2분이나 계시고 정치 전문가들이 이렇게 나와 계시니까 한번 좀 한 분씩 여쭤볼게요. 정태근 의원, 지금 누가 더 옳은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칙을 얘기하는데요. 예. 저건 원칙에도 안 맞고요. 더 크게는 도의적으로 정치 도의를 저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원칙을 얘기하는데 아마 그 얘기하는 게 조정이 안 되면 경선을 한다. 상임위원장 예. 후보를 선출하는. 근데 작년에 이미 하반기 원구성을 할 때에 조정이 안 돼서 경선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러지 말고 그럼 1년씩 나눠서 합시다. 해가지고 이번 1년을 황영철 의원이 맡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경선을 안 했던 상황 속에서 조정을 한 게 원칙이지
지금 그럼 무조건 경선하는 게 원칙이다? 저런 원칙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황영철 의원이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듯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까지 유죄를 받았어요. 예. 그 문제를 가지고 뭐 친박 쪽에서 공격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나 내년에 출마 안 합니다. 예. 내가 마지막으로 의미 있게 의정 활동을 잘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밀어내기 위해 가지고 경선을 하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거는 인간적으로도요. 상당한 도의를 저버린 것이고 근데 특히- 왜 밀어내려고 한 걸까요? 아니, 친박에 있는 사람들을 등용하고 싶었겠지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됐고 그 김학용 의원하고 경선을 했잖아요. 예. 당연히 누구예요? 황영철 의원은 김학용 의원하고 예. 가까운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더군다나 원내대표라는 위치에 있는 분이 리더십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 도의를 저버리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그 화살이 예. 자신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참 잘못한 겁니다. 박원석 의원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니 황영철 의원이 화가 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신의나 약속을 어긴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농공행상의 저 자리를 이용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김재원 의원도 조금 이제 정치적 도의에 어긋나는 끼어들기를 저는 했다고 보고.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잠복돼 있던 계파 갈등이 시작된 거죠. 예. 그동안에 이제 수면 밑에 잠잠했는데 이제 그게 올라오기 시작한 거고 본격적인 갈등은 내년 총선 앞두고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것의 예고편이라고 예고편이다. 봅니다. 윤기찬 대표는 혹시 당내가 이 문제로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는 아닙니까? 뭐 상당히 고심이 많았던 부분이죠. 예.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계파 갈등 차원에서 대립은 아니었고요. 그 두 분 다 그 논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황영철 의원께서는 이제 하반기 원 구성 때 합의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 강력한 예. 논리고요. 김재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황영철 의원은 그 당시에 똑같이 기소 처분을 기소를 예. 받았는데 황 의원은 그 당시에 바른당에 있었기 때문에 바른당에 있다가 복당을 해서 바른당에 있을 때 기소가 돼서 당권 정지가 안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은 그 당시 원구성 합의 시에 참여를 했었고 김재현 의원은 기소가 됐는데 그때는 본인은 이 한국당에 있어서 당권 정지가 돼서 원구성 합의 때 자기는 참여 못했고 이러니까 자기를 좀 배려해달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황영철 의원의 경우에는 정자법 위반으로 2심까지 일단 유죄 판결이 됐고 본인은 무죄 판결이 됐고 2심까지 이런 논리를 또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원칙대로 저희가 상임위원장 선출 규정이 있습니다. 당규에. 이 당규에 따르면 이제 복수의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내 총회에서 선출하자. 이래서 선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3일 전에 공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예. 공고에서 금요일 날 이제 투표를 하게 돼 있었는데 이때 이제 황영철 의원께서 사퇴를 하신 거죠. 그래서 당 입장에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이 예. 부분은 그냥 규정대로 가자라고 결정을 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윤기찬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오늘 딱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준비를 단단히 해오신 것 같습니다. 네. 정경철 의원 지금 이 상황 두 분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당 밖에서 보기에는 예. 이것이 매우 뭐 큰일이고 당내 민주화를 약간 역행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방금 그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재원 의원도 처음에 룰이 정해질 때 자기가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당시에 당원권 정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자기도 나도 할 수 있다. 하겠다고 말했으면은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경합이 됐을 때는 결국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경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 할 말은 그렇죠. 있군요. 경선을 하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결국에는 황영철 의원이 경선을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내에서 다수결의 원리에서 결국 뭐 정치란 것이 수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뭐 어떤 정해진 룰도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사실 변화무쌍한 것이고 그래서 뭐 당내에 이러한 그 당직의 문제를 갖고 너무나 그 밖에서 보는 것처럼 법의 원칙이나 규칙을 너무 갖다 대기에는 조금 당내의 상황이라든가 유연성의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이렇게 봉합이 돼서 당이 가면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 이것 가지고 한국당이 앞으로 더 큰 잡음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잠깐만 제가 말씀을 예. 드리면 예결위원장직은 당직이 아닙니다. 국회직입니다. 예. 그 당시에도 김재원 의원이 하겠다고 나섰으면 경선이 이루어지든지 조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직은 당원권 정지와는 관계 상관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자, 차지원 교수 판단은 어떠신가요? 당원권 정지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그러니까 원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 국회에서 그냥 의원들 간에 자유투표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교수단체에서 미리 후보자를 정하는데 그 정하는 기준이 소위 말하는 당내의 그러니까 지금 당원권 정지에 해당되는 그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직 추천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김정은 의원도 충분히 할 이야기는 있죠. 그런데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핑계 없는 무도 못하고 예.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뭐 다 똑같이 이 지금 뭐 누구가 잘못을 했다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어쨌든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한국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예. 근본적인 한계, 이 나학연합군의 잠깐만요. 지금 차지원 교수님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소리가 깨끗하게 안 나가는 모양인데요. 잠깐 이따가 마이크 좀 정리하고 말씀 듣도록 하고 예, 현근택 네네. 부대변인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원칙을 얘기하고 그 작년 합의는 참여한 분들끼리 합의다. 사실은 이제 당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원내대표 있을 때 했다라고 해서 그분이 참여 안 했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없느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원내대표가 바뀔 때마다 매번 그 전에 합의된 건 다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뭐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공당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는 것이지 뭐 1, 2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근데 저는 아마 지금 말씀처럼 이게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1, 2심에서 유죄받고 1, 2심에서 무죄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고 이 법적인 판단 문제를 자꾸 정치에 개입시키게 되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 부분은 정치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그대로 존속시키는 게 맞고 법률적인 판단은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됐을 때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